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탄핵 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역시 촛불 시위에 맞서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죠. 3.1절 같은 경우는 촛불 시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탄핵이 결정되었어요. 아무래도 지나치게 낮은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나치게 낮은 정당 지지율을 보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는구나 생각하고 탄핵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요. 그 뒤로 이제 그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죠. 탄핵이 얼마나 찬성했을까요? 여론조사 그거는 뭐 안 맞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이 12%인데 얼마를 받았나요? 그때 새누리당 당 이름이 바꿨죠.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뀌었죠. 홍준표 의원이 24% 얻었다는 거예요. 12% 차이 나죠. 뭐 여론조사 방식이 잘못됐건 뭐 여론 날조를 해서 발표를 했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2배가 더 나와 버렸잖아요.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는데 뭐 잘못된 방식이거나 뭐 민주당 줄선 모양이죠. 그래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탄핵 찬성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는 뭔가요? 민주당 표죠. 41% 찬성했다는 거예요. 이 선거인들만 포함시킨 거죠. 정의당도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은 정의당도 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거 결과를 쭉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정의당 표가 꼭 좌파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울산에서 뭐 당선되는 경우가 있죠. 정의당이건 민주노동당이건 과거에 당선 안 될 때는 또 누가 되나요? 새누리당이 된다는 거예요. 한나라당 출신이 됐건 뭐 과거 이름으로 치면 경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울산에서 8.4% 얻죠. 이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많은데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정의당을 찍을 때도 있고 정의당을 안 찍으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같은 정당이죠. 정의당은 무조건 좌파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당 표는 무조건 다 더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41.1%다. 근데 더 많겠죠. 더 많이 더해준다 하더라도 50%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 언론에서 폭로성 보도를 하고 뭐 여론조사는 뭐 이상하게 막 너무 지지율이 적게 나오고 그게 절대 다수의 뜻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 그게 현실이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 국민이 박근혜 탄핵을 원했을까? 현 시대 한국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이란 것은 없다. 현 시대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사건이 터져 나오더라도 뭐 절대 다수 국민의 뜻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론상의 국민의 뜻이란 것은 없다. 현 시대 한국에서 정치적 소신이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20%가 넘는다. 뭐 탄핵이 맞아 안 맞아? 우파가 맞아 좌파가 맞아?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이제 20%가 넘었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판단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정이 있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소신이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아 귀찮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거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에 참여한 비율은 77.2%이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비중은 22.8%이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수는 967만 명에 이른다. 거의 1000만 명에 이르죠. 1000만 명은 정치에 뭐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아무 의견 없음이 100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물론 뭐 1000만 그 정도까지 안 되겠죠. 거동이 불편해서 못하는 이들도 있으니까. 전체 선거인 수는 4247만 명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에게 투표한 이들은 1340만 명이다. 이들은 탄핵에 찬성한 이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탄핵에 찬성한 이들이 이보다 많겠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보다 많겠죠. 잘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확실히 탄핵에 찬성한 이들 표로 탄핵에 찬성한 이들의 비중을 구하면 전체 인구의 31.6%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전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4,240만 명이잖아요. 확실히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1,340만 명이잖아요. 확실한 탄핵 찬성표는 인구의 몇 프로인가요? 31.6%라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50%에 이르고자 하면 781만 6천 표가 더 필요하다. 2100만 표죠. 절반이면. 그 빼보면 나오잖아요. 780만 표를 더 얻어야지 비로소 그래도 유권자의 50%는 탄핵에 찬성했구나. 정의당 표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200만 표인데 다 더해도 정의당 표가 다 그런 표도 아니지만 그냥 전부 다 탄핵 찬성 탄핵 찬성했다 해줄게 하고 다 넣어도 1540만 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0만 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통상 좌파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표보다 4배가 더 많은 표이다. 그렇잖아요. 200만 표인데 780만 표, 약 800만 표잖아요. 가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탄핵 찬성이. 국민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 특정한 뜻이 국민의 과반에 도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론상의 절대다수의 국민의 뜻이란 것은 허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 허상이었다. 그때 뭐 여론조사하면 다 탄핵 찬성 60% 70%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죠.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정당 지지율 보라는 거예요. 다 아니죠 뭐. 자유한국당 12%.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24% 나오잖아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허상이다 그런 거다. 당시 분위기상 거리에 촛불 집회로 소란스럽고 연일 언론사들이 폭로성 보도를 이어가니 마치 탄핵 찬성이 절대 다수 국민의 뜻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 감안해도 이르지 못한 공산주의 세력과 껍데기 세력의 뜻이었을 따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다수 국민의 뜻처럼 보이는데 성공을 한 거죠. 아닌데. 절반도 안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론상의 국민의 뜻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국민의 뜻, 우리가 이런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건 있을 수는 있는데, 여론상에 막 탄핵 찬성이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성적이 저조하고 촛불 집회로 인해 국가에 큰 소동이 일어났으니 새누리당이 반드시 패배한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적이 많이 나빠졌죠. 뭐 촛불 집회로 인해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뭐 새누리당이 반드시 패배한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다 민주당이 붙어서 당시에 대통령을 공격했죠. 뭐 새누리당이 절대 안 된다 생각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 결과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탄핵을 저지하였다면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당은 분열하지 않았다. 그때 분열하지 않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결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를 득표했다. 비슷하잖아요. 문재인이 얻은 표하고. 탄핵을 저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41.15%를 얻었는데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탄핵을 저지하고 분열하지 않았다면 43% 정도는 얻지 않았겠나. 그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탄핵을 저지한 뒤에 용담면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구도였다는 거예요. 당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갈라져 있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와 같이 야당 분열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다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민주당하고 결탁해서 그래요. 탄핵을 시켰지만 아니야. 김무성이든 유승민이든 둘 중 한 명이 나서가지고 박근혜가 잘못했지만 탄핵만큼 막아야 돼 하고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겼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 전남 보라는 거예요. 안철수가 30% 얻었잖아요. 문재인 59% 얻었고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안철수로 쏠릴 수도 있었죠. 안철수가 더 경쟁력이 있다 판단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광주도 어떤가요? 30% 얻었잖아요 안철수가.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거가 있었죠. 1987년 대통령 선거와 같이 야당 분열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83, 김대중, 김영삼 분열해가지고 노태우가 먹었잖아요. 손쉽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하여 탄핵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분열하지 않고 탄핵을 저지하고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 그 과거를 좀 공부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당이 분열되어 있었구나. 그때 이미 다 분열되어 있었는데 뭐. 대통령이 되느냐 배신자가 되느냐는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김무성이 나서서 탄핵은 안 됩니다. 그럼 대통령 후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때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되느냐 배신자가 되느냐는 그 한순간의 선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선택했나요? 배신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김우성하고 유승민이. 배신자로 찍히면 다시 정치하기 힘들어진다. 배신자로 한번 찍혀보라는 거예요. 정치하기 쉬워지는지. 유승민을 봐라. 2022년 4월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유승민은 사선 의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문급 인사로 분류되었지만 초선 의원인 김은혜에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김은혜는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뭐 나오긴 했지만 대변인으로 고문급 인사도 아니고 그냥 초선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은 그렇죠. 사설 의원에 고문급 인사로 분류되는데 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김은혜는 51.67%를 득표했고 유승민은 44.56%를 득표했다. 5년이 지났음에도 상당수 지지자들이 분노는 여전했던 것이다. 여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세월이 더 흘렀으니까 좀 나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배신자로 찍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승민만 사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문수를 봐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배신자 근처에만 가도 안 되잖아요. 배신자로 한동훈이 찍혔잖아요. 근처에만 가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경력도 화려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한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기회가 왔을 때 좀 위험이 있더라도 낚아채야 되는 거지. 기회가 사라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유승민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통상 받아야 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국민의당 안철수와 바른정당의 유승민에게로 빠졌다. 그래 빠졌죠. 새누리당을 떠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탄핵 반대표는 56표였다. 당시 새누리당 의석이 128석이었으니 탄핵에 반대한 이보다 탄핵에 찬성한 이가 더 많았다. 탄핵에 찬성한 이가 더 많았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탄핵 찬성당인가요? 반대당인가요? 찬성당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탄핵에 찬성한 이들이 새누리당을 떠날 이유는 없다. 그럼 왜 떠났냐는 거예요. 탄핵에 찬성한 정당인데.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실어서 떠난 지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가짜뉴스를 믿고서 떠난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다. 사분 오열된 새누리당이 실어서 떠난 이들도 있을 것이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떠난 이들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떠났겠죠. 2025년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2025년에는 41%가 나왔는데 왜 탄핵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2017년에는 24%밖에 안 나왔는지 그 비교해서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안철수는 통상 새누리당 지지자였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과 호남의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표를 얻어 21.4%를 득표했다. 제법 많이 얻었죠. 전라남도와 광주에서 약 30% 득표했고 전라북도에서 약 23.8% 득표했다. 이게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호남 인사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안철수가
더 경쟁력 있다 싶으면 안철수에게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였다. 그래. 단일화 할 수도 있겠지만 꼭 단일화 된다는 보장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킨 뒤 영혼의 당적이 민주당인 김무성을 포섭하여 결국 대통령 탄핵에 성공했다. 성공했죠. 그리고 상대방 정당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켜 집권에 성공했다. 그것도 아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은 이전에 없던 일로 큰 화제가 있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보장했던 관습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전에는 화제가 없었냐는 거예요. 훨씬 화제가 심각했던 경우도 많았죠. 이는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근데 어지간하면 보장했다는 거예요. 실상 좌파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의 민간인 실세 비리가 훨씬 심각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오정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입시 비리가 있긴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때 얼마나 그 측근 비리가 심했나요? 민간인 실세 비리가 몇 억에서 몇십억 받아먹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훨씬 심각했죠. 근데 그냥 임기를 보장해줬다는 거예요. 큰 문제 안 그냥 문제가 되긴 하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게 뭐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갈등을 피하고. 너무 많이 봐준 것도 있는 거예요. 김대중도 어떤 일을 벌였나요? 적국에 몰래 그 대북 송금했잖아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돈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 문자까지 보내고. 우리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굳이 뭐, 좀 관대하게 대해준 거죠. 우파 인사들이. 그러면 뭐, 국가의 혼란과 그냥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사실 봐줬던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그렇게 처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과는 성리학 국가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 했죠. 좌파 인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강요하는 습관이 있는데 우파 인사들은 분란이 싫어 침묵하거나 맞장구 쳐주는 일이 관습처럼 형성되어 있었다. 어지간하면 그냥 딱 들어주고 그래 당신 말이 맞소. 보통 근데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싫어하더라도 다투기 싫어서.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갈등은 첨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앞으로는 달라지는 거죠. 이 사건 이후로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켜서 몰아내고 어지간하면 보장했는데 꼼수를 써가지고 몰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